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SN경제연구소 참치형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갖고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좀 다뤄드릴 건데, 어제는 이제 에코프로 BM의 어떤 유상증자의 어떤 그 의도,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유상증자, 앞으로 이제 구주라든지 신주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주가 대응 전략 위주로 좀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고, 앞으로 이제 신주 이거를 갖다가 권리를 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신주를 받고 구주도 같이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구주가 좀 어느 정도 오르면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위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 좀 준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하는 메시지로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이제 에코프로도 나중에 이제 짚어 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거니까 에코프로 BM 구주 신주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구주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죠. 그리고 이제 신주는 뭐예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새 물량입니다. 뉴원이죠. 따라서 그 이번 대응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팔자 버티자 무조건 받자가 아니라 구주랑 신주를 좀 나눠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오늘 주가가 이 13만 3,300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최근 저점인데요. 12만 2,500원이죠. 여기를 비슷하게 찍고 오늘 매수세가 좀 붙었어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마이너스 6%로 마무리가 됐지만 봉으로 봤을 때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다. 여기서 음봉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결국에는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 던지신 분들 오늘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아이고 그냥 그냥 다시는 안 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던지신 분들은 뭐 이제 앞으로 뭐 향후 다른 종목으로 좀 멘징을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2,500원 부근까지 오늘도 이제 밀렸다가 13만 3,300원까지 반등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 이미 이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 근처를 강하게 좀 의식을 하고 있다. 주포들이 신주 그 발행 예정가가 지금 12만 1,200원인데 구주가 이 근처까지 빠지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죠? 이런 판단이 들어오면서 저점 매수세가 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뭐 반등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위에는 좀 단기 매물대도 좀 있고요. 좀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도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방어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그래도 어제의 어떤 매도세를 메우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상증자가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무너질 자리에서 무조건 무너진 게 아니라 예정 발행가 근처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즉 시장도 이 가격대에서 과도한 하락으로 보는 시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 저점대를 잡아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주랑 신주는 같은 물량이 아니다. 이제 요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응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일단 기본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 드리는 거는 일단 신주는 받는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구주는 어느 정도 이제 슈팅이 나오면 우리가 평단가 근처에 오거나 혹은 수익권에 오게 되면 일부 이제 매도하는 방향이 좀 어떨까. 그러면서 좀 물량을 좀 축소를 해놓고, 너무 이제 또 물량을 에코프로 BM으로 담기엔 좀 그렇다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꽤나 이제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구주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왔을 때 일부 이제 매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관점이에요. 구주는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유상증자 이슈를 그대로 받은 그런 이제 시세이고 뭐 권리락이라든지 이런 신주 상장 전후로 해서 오버행 부담을 그대로 받는 물량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구주가 만약에 하거나 슈팅이 나왔을 때 욕심내서 전부 다 끌고 가기보다 일부 좀 줄여주자 이거죠. 그리고 반대로 신주 같은 경우는 이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이제 유상증자 자금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니켈 재련소라든지 이런 헝가리 쪽 현지화 그리고 국내 생산 시설 확대 그리고 원재료 확보에 이제 쓰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주는 어떻게 봤을 때 어떤 물량이다? 중장기 성장 물량이다. 그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일정상으로 봤을 때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자, 요 일정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요 일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봤을 때, 자, 9월 3일이 이제 권리락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신주 권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9월 2일까지 어떻게 한다? 장마감 보유 기준. 그러니까 장마감 때까지 보유를 해야지 9월 4일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주로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9월 2일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3일 권리락에 구주를 판다고 하더라도 신주 권리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신주 인수권을 그냥 팔아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 청약을 안 하고 팔 수가 있어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신주를 받지 않겠다, 받지 않고 다른 종목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팔아갖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최종 발행가가 이제 확정이 되고 청약 비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를 받을 사람은 절대 이제 신주 인수권을 이제 팔면 안 되고요. 10월 15일부터 16일 구주주 청약 때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권리는 9월 달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청약을 해야지만 이제 11월 달에 신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두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신주는 그래 그렇게 받으면 되고 그 구주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돼?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이게 구주를 매도를 해놓고 요걸 갖다가 나중에 신주 청약 재원으로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비중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정말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를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정말 믿고 이 장기적인 어떤 가치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주도 그냥 보유하시고 신주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좀 내가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주가 좀 슈팅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매도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똑같은 약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에코프로는 지금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 혼자 막 이렇게 슈팅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도 좀 이런 좀 저항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짚어 드릴게요. 자, 먼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단기적인 이런 과대 낙폭 구간에 있긴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빠졌죠. 물론 뭐 추가적으로 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지만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굳이 하지 마시고 반등의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 좀 드리자면 보통은 우리가 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게 있죠.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점대랑 고점대를 피보나치 차트로 이런 식으로 그어 보게 되면 황금 비율이 0.618 구간이에요. 사실 0.618 구간. 0.618 구간이 황금 반등 구간이고 여기보다 좀 과매도 인식이 들어가는 구간이 0.786 구간입니다. 0.786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정말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여기서 저점
대비 고점을 딱 그어 보게 되면 여기서 786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그죠? 어쨌든 0.618이랑 0.786 구간은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죠.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이번에 좀 대입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저점 대비해서 고점대 라인, 그죠? 여기서 고점대 라인을 그어보게 되면 지금 구간이 어디입니까? 0.618 구간부터 0.786 구간 중간에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구간 충분히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 구간을 대체적으로 봤을 때 0.5에서 0.382 구간을 반등 구간을 보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요거를 이제 지우게 되면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이 있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 여기랑 지금 현재 같이 중첩되는 구간이 지금 우리가 이동 평균선 중에 지금 202평선 라인 202평선 라인이 좀 같이 중첩되는 구간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부터 17만 원부터 18만 3천 원까지 대략적으로 요 구간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중을 축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축소를 하지 마시고 요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요때 축소를 하는 게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구주는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주를 팔면 또 이제 신주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를 완전히 이제 포기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뭐 구주를 줄인다는 말은 종목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주를 받는다는 말 역시 무조건 비중을 더 키운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주랑 신주를 나눠서 계좌 전체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차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구주의 어떤 리스크 관리는 여기서 한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항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우리가 구주에 대한 이런 매도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절대 지금 뭐 구간에서 추가 하락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면 구주를 막 다 던져버린다. 이렇게 하면 신주를 못 받아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일정과 같이 며칠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 9월 3일까지 보유를 9월 2일까지 마지막 그 종가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 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받을 수 있는 신주 권리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이제 권리를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 이후에 구주랑 신주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구주의 어떤 반등이 나오거나 슈팅이 나오면 일부 이제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보한 현금으로 신주에 대한 청약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주를 받을 분들은 일정 관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확보한 이후에 구주랑 이제 신주 인수권 청약을 따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대응은 여러분들 이게 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 일정표를 보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보여드린 일정, 요 일정에 맞게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 일정이 또 임박하면 한 번 더 제가 또 짚어 드릴 테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좀 이 일정에 맞게 좀 안내를 미리 좀 받으시려면 저희 텔레그램에 일단 들어오세요. 저희 이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또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에코프로만큼은 저희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좀 같이 가이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셔갖고 좀 이 정보를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번호 달라고 하는 업체들 뭐 010에 뭐 얼마에 얼마 이런데 여러분들 DB 보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 딱 링크 클릭하고 바로 이제 들어오시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링크를 딱 클릭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기 링크 달아놨으니까 이거 뭐 그냥 클릭하면 바로 텔레그램 입장입니다. 저희가 뭐 따로 뭐 비번을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개로 해놨으니까
들어오셔갖고 에코프로 관련 정보들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이제 구주, 신주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 유상증자 때문에 주식수 막 늘어나고 이번 이제 유상증자로 인해 갖고 주식수가 뭐 900만 주 정도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주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 돈으로 니켈을 확보를 했어? 헝가리 공장이 수주로 연결됐어? 원가 경쟁력이 좋아졌어? 이익이 늘어났어?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에 대한 주주분들, 특히나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연 없이 진행이 되는지, 헝가리 공장이 유럽 고객사 수주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원가 경쟁력 개선이 영업이익률 회복으로 나와주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 쪽은 더 좋아질 여력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올해 이제 금리 인하는 좀 안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점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게 되면 동결 이후에 인하 각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 그리고 코스닥의 어떤 부양 정책에 따른 이런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와주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유의미한 이런 이제 상승세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6년도 이제 중요하지만 2027년이 어떻게 봤을 때 2차 전지 업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또 전고체 배터리의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산이 이제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2027년이 진짜 중요하고 2027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니켈 가동이라든지 이런 헝가리 공장 양산, 유럽 수주, 원가 경쟁력 개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시 계산기 두드리겠죠. 자, 그래서 이번 유중이 상당한 이제 부담이긴 하였지만 결국 이 돈이 주주한테 이익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이제 좋은 그림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구주를 제가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는 너무 이제 급격하게 줄이는 것보다 비중 관리를 잘 하셔갖고 신주까지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너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타점 에코프로로 좀 대입을 좀 해보게 되면 에코프로 자 똑같이 이제 에코프로를 비슷하게 좀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저점 대비 고점 구간으로 봤을 때 지금 0.618에서 0.786 뭐 어떻게 봤을 때 이 정도 구간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POC보다 이제 내려가 있는 거는 이건 과매도 인식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POC라는 것은 이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이제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된 가격대예요, 사실. 97,100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매물대 중심 가격이에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POC 위로 있으면 이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를 또 지지대로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밑에 있어요. 밑에 있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가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POC 아래로 밀린 거는 과도한 투매가 있었다. 다시 중심 매물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기를 의도적으로 좀 이탈시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는 잘 우리가 버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이런 양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투매 물량이 좀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어떤 투매 물량. 그 과정에서도 기관들은 순매수로 좀 마무리를 해줬고 투신 이런 놈들은 뭐 여전히 이렇게 매도세 투신 연기금 얘네들 기관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나쁜 기관들이 또 좀 투매 물량을 던지면서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불러 일으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차트가 결코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좀 차트를 좀 무너뜨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어떤 개미털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이 정도 라인에서 좀 저점을 다시 잡아주고 다시 터닝을 하는지 여부
혹은 여기서 저점대를 좀 잘 잡아주는지 여부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되고, 에코프로 역시도 지금 요 정도 라인에서 좀 저점대를 잡아주는지 여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의 어떤 여파로 인해 갖고 좀 불리해진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소화가 되면 결국 다시 에코프로는 다시 반등세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이제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우리가 탈출도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